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저희는 오늘은 옥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은 세컨하우스 아니면 부모님 주택, 그러니까 고향집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평의 단층주택, 그리고 경량 목조주택과 3중 시스템 청호까지 적용된 준패시브급의 세컨하우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주택, 이미 인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기본형입니다. 솔직히 세컨하우스나 고향집 이런 집들은 화려하게 짓거나 남한테 보여주거나 자랑하려고 짓는 집이 아니잖아요. 건축비를 많이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 대신에 내부에서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인테리어를 조금만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아마 사시거나 중간중간 세컨하우스로서 활용하실 때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택의 총 건축 비용은 부가세 포함 2억 7,600만 원 정도 저희가 들여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 오늘은 옥천 완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눈을 못 뜰 만큼 해가 잘 들어오는 남서향의 집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단층 주택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는 주택입니다. 단층 주택의 장점이라고 하면 내부에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높죠. 계단 면적 뺏기지 않고 복도를 양쪽으로 사용을 하면서 베드 스페이스를 줄여서 훨씬 더 넓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외부에서 봤을 때 2층 집보다는 조금은 웅장함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좌우로 넓게 펼쳐놨다 보니까 뭔가 안정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간략하게 외장재를 설명드릴 텐데, 보시는 것처럼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스타코플렉스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기단부 그리고 전면의 거실 쪽의 포인트를 파벽으로, 붉은색 파벽으로 시공을 해서 상당히 그냥 정갈하고 깔끔한 주택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현관 앞에, 거실 앞에 데크가 설치가 돼 있어요. 석재 데크가 설치가 돼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슬로프를 설치를 해서 나중에 노년에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했을 때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시공이 된 게 특징입니다. 일단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우선 외부 수도는 아직 마감이 안 된 모습이긴 한데, 외부 수전과 그다음에 이제 배수를 위한 연구 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 주택을 지을 때 외부 수전은 보통 하나씩 놓긴 합니다. 왜냐하면 야외 활동, 그다음에 텃밭에 물을 주거나 세차를 하신다든지 할 때 외부 수전을 이용을 하는데, 주의할 점은 겨울이 다가올 때 동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겨울철에는 관리 대상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거실 앞인데요. 우선 데크가 있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처마가 상당히 길어요. 지금 정남향, 남쪽의 해를 가려줄 정도의 그런 처마는 아닐지라도 비가 왔을 때 비가 들이치지 않는, 그리고 눈이 왔을 때 눈이 이렇게 날리지 않는 정도의 처마는 확실히 된다고 봅니다. 거의 뭐 이 데크 선상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처마가 길게 나온 집도 흔치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시공이 됐을 때 데크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날씨의 구애를 좀 덜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면서 혹은 시공하면서 이렇게 감안을 해서 조금 반영을 하시면 실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창이 PVC고 하얀색인데, 그래도 뭔가 느낌이 엣지가 있게 느껴지는 건 이렇게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잡아줬기 때문에 뭔가 밋밋하지 않고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창 주변을 마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엣지 있게 마감을 하는 게 깔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 수전을 말씀드렸는데, 외부 수전과 더불어 외부에 설치되는 이런 콘센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콘센트도 보통 같이 하나씩 설치를 하죠.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 미리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뭐 릴선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여러 갈래 퍼질 수 있겠지만, 주로 활용하는 쪽에 이런 콘센트를 설치를 해서, 그리고 수전을 설치를 해서 조금은 야외 활동 하시는데, 텃밭 가꾸시거나 뭔가 마당을 가꾸시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상하지 않게 뚜껑이 덮인 형태로 보통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조금은 이제 낯선 기둥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처마가 길다 보니까 받쳐주는 역할의 기둥 역할을 함과 동시에 모양을 잡아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벽이자 기둥이에요. 그래서 처마가 없는 집과는 다르게, 처마가 짧은 집과는 다르게 이런 이제 기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다, 이런 걸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현관 앞도 이 처마 라인이 이렇게 가면서 상당히 큰 넓은 데크처럼 느껴지는
느껴지고 그다음에 넓은 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관부터 저 거실 옆까지 비를 안 맞고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집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거나 거실에서 밖으로 나올 때 전혀 이제 날씨의 구애를 안 받을 것 같다.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들 중에 어느 순간 이제 팔고 이사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노년을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만한 사안이에요. 이 슬로프인데요. 왜냐면 나중에 다치시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는 사실 이제 휠체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서 뒤늦게 이 슬로프를 계획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길이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가팔라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폭과 길이를 미리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이 돼서 완만한 슬로프로 휠체어가 이동이 편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엔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주 유효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방창 같은 경우는 아까 거실창 주변과 다르게 마감이 돼 있죠. 그냥 몰딩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창 마감하는 방법 중에 이 집을 멀리서 보면 저게 딱 눈에 띌 거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벽에 묻어있는 어떤 그런 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 마감도 종류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시면서 본인의 집을 계획하실 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빗물을 받아서 내리는 홈통들이 설치가 돼 있다. 그래서 이 물홈통의 위치나 어떤 계획 역시도 집 외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물홈통을 내린다 혹은 어떤 색깔로 하겠다라는 것도 미리 고려가 돼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외관 앞면만 설명드려도 이것저것 고려해 볼 만한 사안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모양이 복잡하거나 2층 집이거나 지붕 물매가 다양하거나 한 경우에는 이런 사안들까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홈통과 더불어 홈통 위에 보이면 이 소핏의 색상 역시 물 홈통과 그리고 지붕의 색상과 소핏의 색상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같이 고려를 하죠.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세트로 색상 고민을 해서 어울리는 색을 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밝은 톤의 스타코플렉스가 가고 중간중간에 검은 톤으로 위에서 눌러줘서 상당히 이제 단정하고 안정된 듯한 느낌을 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당 계획이긴 한데요. 아까 이 슬로프를 설명드렸는데 슬로프와 집의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간격 안에는 빗물을 받아서 내리는 우수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화단을 가꾸신다면 상당히 집이 풍성해지겠죠. 이 화단 역시 집의 일부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데크를 설치를 하신다고 해도 꼭 이렇게 반드시 붙일 필요는 없다. 요만큼 띄운 이 계획이 나중에 화단을 조성했을 때는 훨씬 더 보기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데크는 반드시 붙여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옥천 주택의 전면을 한번 살펴봤어요. 후면과 좌우 측면은 하얗게 마감이 돼서 이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단층 집이지만 안정된 느낌을 주고 색상이 밝고 어둡고 해서 안정된 느낌을 주고, 거실 메인의 화벽 마감 그리고 창 주위의 마감을 통해서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차분하게 가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노후를 보내실 주택이라고 하신다면 굳이 2층 집을 지어서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청소하는데 번거로운 것보다는 단층 집으로 설계를 해서 공간 활용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로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나중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외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충북 옥천의 38평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장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옥천의 입구 모습인데, 현관이죠. 현관이 신발장이 설치가 되더라도 단층 집이라 그런지 넓게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예전처럼 좁지가 않아요. 지금은 붙박이 신발장이 아직 설치가 안 된 모습이지만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넓은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보다 현관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주 쓰는 삼연동 노원인데 이 집의 계획은 건축주님께서 세컨하우스로 만들어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기 예산이라든지 또 세컨하우스의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가성비 있게 설계도 했고 그리고 시공도 됐다라는 점을 주요하게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퍼블릭 존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방 하나 나오는데 방이 뭐 그렇게 넓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창이 이런 식으로 완벽히 열리고 미닫이 창이 아닌 독일식 시스템 도어죠. 이런 시스템 도어를 씀으로써 건축주님께서 픽스 창과 함께 창의 크기를 넓혀서 방이 넓진 않지만 이 방에 들어와서 창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좁지 않은 방이다,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 집의 층고를 느낄 수 있는 붙박이 장입니다. 다른 집보다 아무래도 20cm, 10에서 20cm 가량 더 높은데 한 2,900 가량 했다 보시면 돼요. 3,000은 안 되고 이렇게 붙박이장이 제 손이 다 안 닿을 정도로 굉장히 넓거든요. 이런 붙박이장들을 위에 상부 공간까지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주면은 계절에 안 쓰는 2달에 한 번씩 꺼내야 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위로 딱 가게 되면은 훨씬 더 깨끗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실에도 이런 붙박이장의 나머지 공간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수납도 다 가능하다.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에어컨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 원래는 시스템 에어컨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 에어컨의 첫 번째 비용 그리고 두 번째 관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대두되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이고 효율이 좋은 벽걸이형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점이 주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집 전체에 시스템 에어컨을 달았더라면 1,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나왔을 건데 그냥 에어컨을 설치를 전 방에 다 돌리고 했을 때는 그 비용의 한 5분의 2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거를 다 설치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냉난방 겸용이 되는 시스템 에어컨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낫네 저게 낫네 찬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 옥천 건축주님처럼 내 이 집에 투여되는 예산과 그리고 목적성에 맞게끔 비용을 적절하게 쓰시는 게 오히려 잘 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는 또 방분들이 쓰시는 화장실이죠. 화장실 사실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어요.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화장실 변기 옆에 되게 단단한 스틸 통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외부에서도 당연히 설명을 해드렸을 건데 여기 건축주님 이제 가족분께서 휠체어를 뭐 타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에 또 날카롭거나 뾰족한 부분들이 잘 없고 손잡이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지금 설계된 모습들이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을 배려한 설계가 돼 있다는 것들도 전원주택 건축주님들한테는 일반적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 방으로 또 와볼게요. 이쪽 방은 작은 방 중에서도 좀 큰 방인데 벽지 색깔이 좀 다르게 투톤으로 적용을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투톤 하면 좀 영해 보이고 그러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방의 어떤 스타일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직전의 방처럼 시스템 창이 이렇게 달려있고 위에 처마가 보이는 시스템 창의 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안락함이 느껴진다 해야 될까요? 내부에 있을 때도 이 처마 때문에 자연포치 때문에 이 방이 조금 더 안락해 보인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똑같이 에어컨과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수납도 또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히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도를 따라서 거실과 또 안방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거실 보이세요? 이 집 거실에 보시면은 자작나무 합판으로 왠지 편안하고 아늑한 펜션에 온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작나무 합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신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정말 건축주님의 어떤 성향, 우리 집에 환자가 있음으로써 온화하게 보이고 싶은 성향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보이고 싶어서 선택을 했다라면 지금은 대단히 온화한 소재를 사용을 함으로써 건축주님의 건강이라든지 심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재밌게 설계가 돼 있고 제가 언제나 가면은 천장팬을 보게 되는데 천장팬은 브랜드명을 설명을 드리자면 루시에어 제품이 상당히 많이 달려요. 루시에어 제품들이 해외 제품보다 뭐가 더 좋으냐, 뭐 AS적인 측면들도 있겠지만 천장과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저 어댑터 부분이 해외 제품들보다도 강도가 있고 마감이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 제품들은 천장에 딱 붙였을 때는 예쁜 모습을 보이고 루시에어 제품들은 천장에서 폴대로 내려와도 전혀 이질감이 없게끔 이렇게 내려온 모습들이 제품이 참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 집 거실에 창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이 창호 위에는 이제 블라인드나 커튼이 쳐지겠죠. 하지만 이 창호를 열었을 때 이 채광대에서 들어오는 빛의 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상부창 하나가 들어오는 이 빛의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집에 주는 느낌 부분들이 저기 열리지도 않는 픽스창 저거 뭐하러 내? 라고 하시지만 바깥의 처마를 통해서 이 들어오는 우리 집만의 이 빛은 이 전체 창호를 통틀어서도 채광창 하나가 이 집의 어떤 온화한 분위기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느낌이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건축주님들께서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워낙 민감하시고 예민하셔서 등도 어디 뭐 프랑스 제품, 어디 뭐 또 덴마크 제품 이런 것들 정말 너무 많이 하세요. 시대의 흐름에 너무 따르지 않고 이런 자연적인 것들을 채광을 통해서 내가 빛을 조절하고 이 집을 관리하는 모습들이 정말 찐 전원주택 건축주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 세컨하우스지 않습니까? 창들 많으면 뭐 추워, 더워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창호의 형태는 거의 한계치까지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중 유리에 안에 아르곤 가스가 가득 차 있죠. 그리고 픽스 창은 열리고 닫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내구도가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저는 이 집의 하나하나 디테일을 뭐 등 하나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 세컨하우스라는 것들은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서 느낄 수 없었던 걸 느끼면서 여기서 온화하게 쉬는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컨하우스라는 주된 목적을 가지시고 건축주님들께서 전원주택을 설계 또는 시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컨하우스를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님들 중에서는 자랑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의 휴식, 나의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가 가장 금전적으로도 아깝지 않고 또 내 개성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은 아일랜드와 함께 겸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디귿자 형태의 대단히 큰 주방의 형태인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펜션의 느낌이 난다. 왜냐하면 세컨하우스 때문이다. 이 자유로움과 가정집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느낌이 좋아요. 건축주님들께서 두 분이서 식사했으니 여기서 두 분이 식사를 하시겠죠. 하지만 여기도 또 테이블이 낮을 수 있게끔 여기 등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테이블에서도 드시고 또 여기서는 음식 전 작업을 해서 여기서 옮겨 드시기도 할 거고 두 분이서 식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워낙 이동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좋게 설계가 돼 있고 군더더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상부에 전시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반 가정집이라면 여기에 올려두면 뭐 깨져, 뭐 떨어져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의 개성을 그리고 나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니까 물건이 올려지기 전이어서 지금은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제품들이 올라가 있겠죠. 건축주님들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부장인데 상부장들도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제품이에요. 뭐 가성비 좋다라기보다 저렴한 제품인데 예쁘게 잘하셨습니다. 왜냐? 이 전체적인 집의 어떤 높이와 맞게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높을 정도면 건축주님한테는 사실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밟고 아마 오르셔야 될 텐데 이 집의 스타일을 위해서 좀 높게도 설치도 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집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원래 이 상부장을 하게 되면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상부장을 좀 높게 설치를 해서 사용성에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이 집의 전체 컨디션 또 전체적인 디자인 이야기에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요새 또 많이 하시는 삼성 인덕션 제품 듀얼 코일이죠. 뭐 인덕션도 되고 코일로 뜨겁게도 되는 제품인데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포대형 사각도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흰색이면 당연히 나중에 시간 되면 벗겨도 지겠고 하겠죠. 하지만 요새는 그렇게 잘 벗겨지진 않고요. 또 건축주님들 스타일이라든지 새집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화이트 제품이다 보니까 화이트 제품으로서 가성비 있는 디자인을 잘 취하셨다. 자, 그리고 여기 삼성의 식기세척기는 요새는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식기세척기 하나 새집에 없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또 보이고요. 여기는 좀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건축주님께서 이 제품들은 이렇게 보면은 수화기장이랑 일체형 되게 보이겠지만 지금은 터치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밀고 나와서 쓸 수 있는 세 가지 냉장고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문이 덜 닫히거나 덜 열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바로 알려주고 요새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다용도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다용도실은 사용성이 큽니다. 일단 이 사각볼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 사각볼에서 건축주님께서 손빨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냄새가 나는 것들은 여기서 또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건조기 없는 세탁기를 보면서 아, 여기가 정말 세컨하우스 맞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보일러가 이제 가스식이라
노출돼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 크기가 큰 만큼 식품 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소문이 없지 않습니까? 있고 없고는 건축주님의 대지의 성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제 형태죠. 대지가 이쪽으로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데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방화도는 대체적으로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아예 안 만드시면 단열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건축주님의 안방이 나타나는데, 자, 안방은 아까 전에 두 방보다는 크기가 크죠. 두 방은 크기가 크고, 그리고 창호도 좀 크고, 에어컨도 무풍 에어컨이 달려있고, 또 필터 시스템이 있는 저 벽걸이를 쓰셨어요. 삼성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벽걸이인데, 저렇게 다 닫혀있는 상태에서 저 타공된 곳으로 그냥 무풍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저희가 하는 집 중에 벽걸이형 에어컨 달린 집이 별로 없었는데, 이 집을 보면서 벽걸이 다르셔도 크게 문제 없구나. 이용적인 측면, 그리고 내가 세컨하우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 들여야 된 투자 이런 걸 다 감안하셔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건축주님들께서도 분명히 이거는 취향차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방의 등은 이렇게 이제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0%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30분 있다 꺼지게도 누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주님들께서 내가 이런 걸 비차니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몸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강추 드리는 제품이니까 한번 꼭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안방에 딸린 어떻게 보면 화장대와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하다. 원래 여기에 방의 이쪽은 작게라도 드레스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집에 드레스룸이. 세컨하우스잖아요. 드레스룸이 필요 없어요. 옷들을 많이 갖다 놓지 않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옷들만 쓰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을 이렇게 건축주님께서 개인 수전을 쓸 수 있고, 이쪽에서 세수도 하시고 화장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주 아담하게 비데가 달린 변기와,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컨하우스 쓰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컨하우스 치고는 평형대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단층에서도. 그리고 역시 단층이라 그런지 38평형대에서도 거의 뭐 2층 집에 50평형대 느낌이 나는 방활한 모습인데, 천장도 조금 높기 때문에 건축주님들께서 이 집은 가성비 주택으로만 보지는 마시고요, 단층 집의 매력도 함께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층 주택이기 때문에 1층의 좀 전반적인 모든 구성을 정다운 건축가가 아마 다 설명을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챙겨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층고예요. 지금 제가 세워 있는 이 층고, 일반적인 주택의 1층의 7층 높이는 2,700 정도 되어집니다. 2.7m죠. 보통 아파트가 2.3m, 좀 프리미엄급으로 가야지만 약 2.4m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낮게 되는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층을 좀 높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2.7 정도 되는데 여기는 좀 더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단층이기 때문에 위에 공간이 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직하게 되면은 거의 한 2.8에서 2.9 정도. 그래서 실제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이 공간에 들어있는 제가 체감하는 이 높이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세컨하우스를 짓는다 하시면요, 솔직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높여줘도 괜찮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거실이에요. 정다운 건축가가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오픈 천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단어는 1층 오픈 천장입니다. 오픈 천장도 종류가 있어요. 2층까지 뻥 뚫어버리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의 느낌을 내는 것이 있고, 반층을 올려서 1.5층으로 오픈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요거는 지붕면을 그대로 따라서 오픈시킨 1층 오픈 천장이라고 저희는 업계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정도의 공사비가 솔직히 크진 않아요. 내가 만일 조금 다른 느낌, 그러니까 너무 평평한 느낌이 좀 싫다면요, 방 같은 거에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거실에서 조금씩 포인트를 주는 이 정도만 해도요 훌륭해요. 손님이 오잖아요. 이런 공간 하나 있으면은 악소리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간 식상하잖아 하는데요, 식상하지 않아요. 전원주택에서는요, 이런 포인트 되는 공간 하나 있는 것이 굉장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방에 한 번 더 좀 얘기를 할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윗본을 좀 볼게요.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 상부장 위의 공간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여기를 다 막으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은 이렇게 아일랜드와 메인 식탁을 싱크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부분을 다 막기에는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걸 다 막잖아요. 일단 손이 안 닿아요. 의자 밟고 올라가야 되고, 또 너무 면이 넓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비율이 안 맞는 느낌? 만약 여기 창이 없고 이 전체를 그냥 장으로 짜는 수납장
확장 기념을 짜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은 내가 싱크대, 메인 싱크대 개수대와 냉장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를 다 막기보다는 위를 오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세요. 막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오픈시키는 게 나을까요? 저의 답은 그냥 오픈시켜도 괜찮다. 저기 위를 막으려면요, 막을 수도 있지만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이 가구 공짜 아니잖아요. 근데 싱크대 하실 때 위에만큼 가구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문의가 많아요. 삼연동 도어.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을 해서요, 이 부분 자체가 다 도장입니다. 옛날에는 이 프레임을 나무로 짰기 때문에 두껍고 시트지로 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많이 조악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나무로는 잘 안 해요. 다 알루미늄 얇은 프레임으로 강도가 있고 도장난, 색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도장면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느낌, 화이트부터 트릴 느낌까지 다양하게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을 보고 끝낼게요. 보통 전원주택의 방 같은 경우에는 창을 메인 창 하나와 보통 한 개를 더 납니다. 이렇게 세컨 창을. 그 이유가 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맞바람이 차야지만 환기가 되거든요. 단순히 여기 창만 열려있다고 해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느냐, 기본적인 환기는 되겠죠. 하지만은 생각만큼 많이 환기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기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당 창을 하나 기본으로 내긴 하지만은 이 창 플러스 한 개 정도의 창을 더 내주면은 환기나 또 채광이나 이런 조망권 자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 더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한테 항상 이 많은 문의가 오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을 좀 해결해드리고 싶어요. 이 벽면이 뭐죠? 실크 벽지. 자, 이 실크 벽지는 목조주택에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합판을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이 실크 벽지를 하는 것 말고는 솔직히 대안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실크 벽지를 하게 되면은 벽에 뭐 숨을 못 쉰다, 그렇게 되면 집이 뭐 썩는다 하고 뭐 유해물질이 나온다, 근거 없는 이런 낭설들을 자극적인 제목을 막 달아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다 LG나 KCG 같은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고요. 다 KC마크 인증이 있는 것들이에요. 전국에 있는 빌라, 아파트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아파트에 있는 실크벽을 쓰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유지관리적인 측면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지로 해버리게 되면 1년 되잖아요. 이미 누렇게 색 변해버려요.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한때는 하도 이런 것도 이슈화 되다 보니까 합지로 썼던 적이 있는데 안 돼요. 집이 너무 새 집인데도 불구하고 더러워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목조주택은 실크벽지로 간다. 자, 근데 도장, 페인트를 바르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발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문제는 크랙이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크랙 가는 게 괜찮다 하시는 분은 도장 하셔도 돼요. 저희가 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잘못된 그 악플 같은 거 다시는 분 계신데 도장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하장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공업체 잘못이다, 뭐 시공이 잘못됐다 댓글 달려요. 자기가 무슨 페인트 전문가인데 저거 뭐 시공 잘못했다. 아니에요. 목조주택은 집이 움직이고 3년 동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축성에 없는 도장면은 크랙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 잘잘못을 논하기에는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마감에 대한 자재들도 잘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설계와 시공을 다 하는 회사가 전국에 많지가 않아요. 특히 종합건설 면허를 저희처럼 가지고 하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면대겠죠. 면허를 빌려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저희처럼 면허를 가지고 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이거에 맞네 저게 맞네 나는 뭐 몇 년차 목수인데 하는데 그걸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면허라는 것이 이고 그 면허를 가지고 정확하게 뭔가 답변을 해야지 내 몇 년 차인데 내가 몇 년 일해봤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많이 사람들을 뭐 칠해봤는데 의사 면허는 없어. 그 의사라고 부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들이 너무 그런 건 유튜버나 블로거들 뭐 말도 안 되는 분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않으셔도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딱 한 채 집을 지어본 분들이에요. 솔직히 그분이 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 또 들어보다 보면은 아 이런 것도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보통 공법이나 설계하거나 시공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고 저희도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본인이 한 게 맞다. 내가 이런 게 맞다. 막 이렇게 막 소유를 해요. 물론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으로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요. 너무 거기에 빠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택에서도요. 제가 좀 더 알차고 재밌는 주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